자,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4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수업에는 1주차, 2주차, 3주차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번 짧게 요약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진 편집 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영상 편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줌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어, 누군가가 만들어준 줌 회의실에 우리는 접속하기만 했었는데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우리 학우님들도 회의실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 줌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제가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이버 앱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네이버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고 정교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앱에서 인공지능 기능이 많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음, 인공지능 서비스 오픈 AI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요.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줌 사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 이제 대부분 이제 원격 회의를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상회의 도구가 바로 이제 줌입니다. 지금 하고 여러분들도 첫 학기째, 그죠? 비대면 수업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한 도구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을 어떤 절차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일단은 회원가입이 필요하죠, 그죠? 회원가입. 그래서 회원가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구글 계정은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는 그런 계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번 수업 시간에 만든 구글 계정은 꼭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구글 계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죠? 인공지능 서비스도 접속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대부분의 서비스들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구글 계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회원가입하고 그 다음에 PC용 클라이언트, PC에서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에서 접속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두 가지 모바일 앱과 P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죠? 음, 그 다음에 줌 화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줌은 그죠? 다 아시다시피 실시간 회의예요. 그죠? 회의도 될 수 있고 뭐 수업도 될 수 있고 수업을 하는 플랫폼으로 진행자는 회원가입 후에 수업을 개설할 수 있고 참여자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를 입력 후에 참여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은 그냥 링크를 클릭만 해도 제가 우리 학우님들을 줌에 회원 가입하지 않았지만 줌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스크톱 또는 인터넷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이렇게 설치 이후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은 뭐 간단합니다. 그죠? 그 이름, 성,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을 하고 계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줌 홈페이지 하단에 가서 PC 전용 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자, 구글에 가서요. 자, 구글.
구글에 가서 줌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또는 네이버에 가서 자, 우리 학우님들은 네이버를 많이 쓰시죠? 네이버에서 줌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그죠? 또는 이렇게 웹사이트가 뜨죠, 그죠? 여기에 그래서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회의실이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무료 가입 절차 시작, 그죠? 이런 식으로 이메일을 입력하면은 바로 회원 가입이 됩니다, 그죠? 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때는 그죠? 잠시만요. 솔루션에 가서 그죠? 네, 이렇게 되고요. 잠깐만요. 줌 다운로드, 그죠? 그러면은 줌 다운로드 센터가 나오고, 여기에서 줌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죠? 음, 그래서 설치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죠. 그죠? 로그인. 이렇게. 근데 이때 로그인을 할 때 밑에 보시면 여기 구글이라고 있어요. 밑에 보시면 구글이라고 이렇게 있죠. 그죠? 구글. 이거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글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근데 보통 이제 이 웹사이트 통해서 접속을 안 하고, 그죠? 로그인 안 하고, 통상 우리는 PC에 설치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접속을 하죠. 그죠? 네,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저에 대한 정보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단 다 실습을 해보신 내용이라서 이렇게 설명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PC 전용 줌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설치한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치를 하면 이렇게 바탕 화면에 이러한 이제 아이콘이 뜨죠, 그죠? 이러한 이렇게 아이콘이 뜹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회원가입 시에 사용한 이메일, 그죠? 이메일을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 회원가입이 불편하다고 하면 여기 보시는 구글 로그인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우리 학원님들 구글 계정 만들었죠, 그죠? 그 구글 계정을 이용해서 바로 회원가입의 절차 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예. 실제로는 구글 로그인을 하면 초기에는 회원가입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 조금만 하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 클라이언트를 실행하고 계정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 요 상단에 보면 요 계정이 있죠. 여기 자기 이름 요거 클릭하면 관련된 정보들이 설정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로그아웃을 하기 위해서는 요 밑에 하단에 있는 로그아웃을 하면 이 프로그램을 종료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PC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용도 다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 PC용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그인을 했을 때, 요 보시면,
이제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요거는 새 회의고요. 요거는 참가고요. 그다음에 이건 예약이고요. 그다음에 화면 공유입니다. 이게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그냥 간단한 실습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새 회의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내가 회의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바로 내 회의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예약이라는 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아니고, 다음에 특정 날짜에 특정 시간에 회의를 하겠다. 특정 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미리 예약을 해두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 방을 만들지 않아도,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예약된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바로 계속 지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방 만들 때마다 회의를 할 때마다 이제 새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회의는 미리 이렇게 예약을 잡아 놓는 겁니다. 방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참가는 그냥 그 회의 그 아이디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름을 넣으면 바로 참가가 됩니다. 이렇게 어떤 데는 패스워드까지 같이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화면 공유는 상대방이 알려준 공유키 또는 회의 아이디를 입력하면 그 회의실을 우리가 바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가지 기능이에요. 심플하죠,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의를 할 때 지금 저도 이제 이 줌으로 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줌으로 제 영상을 찍고 있고 어, 이 영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설정에 가서 자동으로 이제 녹화는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설정에 가셔가지고 설정에 가서 이 기록에 가면 화면 공유 중 비디오 기록하자. 그다음에 임시 기록 파일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 녹화되는 파일이 영상의 파일이 여기에 저장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 내 수업의 영상 또는 회의 영상을 녹화하는 위치를 바꾸고 싶다. 녹화하는 위치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 가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음. 그래서 왼쪽 새 회의를 통해 가지고 회의실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참여할 때 컴퓨터 또는 오디오로 참가하죠. 이거 반드시 선택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수업 전에 수업 전에 이 컴퓨터 오디오, 자기의 녹음, 목소리가 나가는 도구죠. 그죠? 목소리를 전달하는 도구인데, 이 오디오를 테스트를 꼭 하셔야 되고요. 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실에 딱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 하단에 보면 이런 기능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거는 소리가 나가는 그에 대한 설정, 이거는 화면에 대한 설정, 그죠? 예. 그다음에 참가자를 확인하는 설정, 그다음에 채팅하는 설정, 기능, 그럼 화면 공유 버튼, 그다음에 내가 기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기록 버튼, 그죠? 그다음에 이게 뭐나요? 음. 이거는 자기 그 이모티콘이네, 그죠? 자기 어떤 손 들어보세요 하는 그런 거, 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보면 요 네 가지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이 아이콘들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 번씩 다 실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오디오가 안 되면 제 목소리가 상대방한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 감지가 되지 않으면 제 얼굴이 상대방한테 보이지가 않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은 이 오디오 감지로 가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를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회의실 정보는 여기 상단에 있는, 제일 왼쪽 상단에 있는 이 회의 정보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친구에 가서, 여기에서 초대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대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회의를 하다가 지금 제가 뭐 전화가 왔다. 전화가 왔을 때 내 목소리가 안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음소거를 해주시고, 그죠? 음소거만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 중지도 같이 눌러주시면, 제가 말하는 목소리, 제 얼굴이 이 밖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꼭 잘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다른 참여자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다. 그죠? 소리가 다 공유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가족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뭐 어떤 TV 주변에 소리가 좀 들린다, 소음이 들린다고 하면, 반드시 이 음소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뭐, 보안은 우리가 회의실 정보를 아는데, 회의실 정보를 알고 있을 때, 그냥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회의실을 만드신 분들은 호스트 입장에서는 자, 참가자들한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좀 소음이 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이 참가자들의 소리를 일괄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요. 음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방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방을 만들어서 이제 참여하라고 이제 쭉 그 회의실 주소를 공유를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음소거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가족들 얘기를 하거나 잡담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우리가 소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때는 음소거를 통해서 그 소음을 제거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음성을 통해서도 소통할 수 있지만 우리가 채팅을 통해서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채팅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여기에 들어가시면 내가 대화할 상대를 선택하고 채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그다음에 화면 공유죠. 그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얼굴만 보여줄 수도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듯이 다른 분들한테 정보를 그죠 공유하면서 슬라이드를 공유하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때는 이렇게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 공유를 딱 클릭하는 순간 제가 제 컴퓨터 상에 열려 있는 화면들이 다 보입니다. 뭐 웹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 뭐 파워포인트, 뭐 문서 어떤 창이든 다 이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공유하고 싶은 화면을 선택을 하고 공유 이렇게 하면은 제 화면이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석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면 여기 보면 주석 달기하고 볼펜 아이콘이 있는데 이때 어, 그 선택하고 그 다음에 주석을 이렇게 달면 됩니다. 이렇게 주석 달기 이 글자를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우개가 있어요. 지우개를 쓰고 주석 단 거를 삭제해주고 이렇게 그죠? 학우님들도 한번 테스트를 꼭 해보기 바랍니다. 상단에 위에 클릭을 하면 상단에 공유 중입니다라는 거에 가보면 주석 달기가 있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주석을 한번 써보면 되겠습니다. 꼭 해보세요. 자, 모르겠다. 다음 시간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면 공유입니다. 화면 공유인데, 이 화면 공유는 기본적으로, 그, 그 회의를 개설한 사람만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공유를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때 화면 공유 위에 그 오른쪽 그 버튼을 이거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할 수 있다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해 주게 되면 회의에 참여한 누구든지 자기 화면을 어,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음. 그 다음에 기록 시작입니다. 제가, 아, 회의를 시작할 때 이 회의를 기록을 해보고 싶다. 녹화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상단에
이 기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단 또는 하단에 있겠죠, 그죠? 하단에 줌 화면 하단에 이 기록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그때부터 어, 이제 기록을 하는데 기록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이 컴퓨터에 이 기록을 남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라는 곳에 줌 서버에다가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자기 컴퓨터에다가 기록을 남기죠. 네. 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녹화가 되고 있죠, 그죠? 녹화가 되고 있는데 녹화되는 이 화면을 이 영상을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시 중지, 녹화를 일시 중지해달라. 아니면 아예 중지해달라. 이렇게. 그러면 일시 중지이면 지금 일시 중지하고 제가 얘기를 하면 이 화면이 녹화가 되지 않고요. 중지를 하게 되면 아예 이 녹화가 중지가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중지되면 어떻게 되냐? 그 중지된 데까지만 우리가 영상 파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음. 그리고 이제 회의가 다 끝났을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종료 버튼을 눌러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자, 어떠세요? 이제 좀 줌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줌을 하시게 되면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음, 내가 맨날 누군가 주는 회의실에 초대만 받아서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 학우님들이 호스트가 돼가지고 초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방을 만들어서 지역에 상관없이 그죠? 어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음, 역량을 갖추시게 되었습니다.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학우님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좀 자유롭게 소통도 하시고 정보 공유도 하시고 요즘에는 뭐 집에 있다고 해서 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어떤 것든 공부할 수 있고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죠? 예, 그래서 뭐 꾸준히 이 기능을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분야에서 많은 분들, 가족들, 친구들 또는 뭐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 동네 이웃들 모여서 같이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이걸로 마치고 그 다음에 네이버 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